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왜 삼성이 엔비디아에 그 HBM을 납품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줬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젠슨왕은 그 한국 언론에 삼성도 HBM을 납품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으로부터 HBM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메모리 3사가 모두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컬 통과에 실패했다는 로이터 보도와 관련해서는 컬에 실패한 적도 없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 수급이 딸리는 상황에서 메모리 공룡인 삼성이 들어와야 HBM 가격 협상력이 커집니다. 그래야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긴장하게 돼서 갑의 위상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엔비디아로서는 삼성을 외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밝힌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 삼성의 컬 통과는 정해진 수순임을 젠스당이 공식화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젠스당은 직접 그 삼성 HBM을 최대한 빨리 검증해 공정에 적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 추격의 고삐를 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 시장인 HBM에서 심기일전할 모멘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머스크의 발언인데요. 이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서 왜 엔비디아 GPU가 최고인지, 왜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머스크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머스크의 발언 요지는 머스크가 올 하반기 나오는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GPU죠. 이 블랙엘 200, B200 GPU 30만 개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 인공지능 챗봇인 그록을 개선하기 위해서 AI GPU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B200, 블랙엘 200 GPU 30만 개를 내년 여름까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통해서 밝혔습니다. 기존의 xAI의 그 GPU 클러스터 구성은 그 10만 개의 호퍼 100, H10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30만 개의 블랙엘 200, B200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개의 H100으로 구성된 GPU 클러스터를 30만 개의 B200, 블랙엘 200 GPU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GPU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해야 이 챗봇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 H100은 개당 3만 달러인데 비해서 B200, 그 블랙엘 200은 개당 3만에서 최대 4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런 B200이 30만 개를 쓰겠다는 게 머스크입니다. B200을 4만 달러 정도 잡으면 하나로 대략 한 5천만 원으로 보고 30만 개니까 매출로 치면 15조에 이릅니다. xAI 이 기업 하나가 15조 원치의 GPU, 엔비디아 GPU를 산다는 뜻입니다. 이 머스크는 이런 막대한 GPU 구매 의사를 드러내면서 엔비디아의 B200, 그 블랙엘 200이 호퍼 100에 비해서 4배의 훈련 성능과 이 30배의 추론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전력 소모가 많은 것은 감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 그 암페어 100, A100 같은 경우는 A100 GPU는 최대 소비 전력이 400W였습니다. 그리고 호퍼 100, H100은 700W, 이 차세대 GPU인 블랙엘 100은 B100 같은 경우는 1000W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대형 에어컨 수준의 전력을 블랙엘 100이 잡아먹는 것이죠. B200 같은 경우도 이번에 머스크가 구매 의사를 드러낸 B200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0W 수준은 넘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GPU의 지나치게 비싼 가격, 그리고 막대한 전력 소모 때문에 칩업계에 많은 시도, 많은 변화가, 많은 도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 머스크처럼 일단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비싼 가격 그리고 지나친 전력 소모를 하는 GPU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엔비디아 GPU를 입도선매하는 흐름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호퍼 100이나 블랙엘 100 같은 GPU보다, 엔비디아 GPU보다 한쪽에서는 그 MI300, AMD GPU를 효율성에서 더 낮다면서 추켜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한편으로는 또 엔비디아 GPU도 입도선매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의 이런 발언은 왜 삼성이 엔비디아 GPU에 HBM을 납품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가 30만 개
구매 의사를 밝힌 블랙엘 200 B200에는 HBM3E가 고대품 메모리 HBM3E가 8개가 탑재되는데요. 단순 계산해도 30만 개의 개당 8개 HBM3E가 들어가는데 이게 30만 개니까 240만 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대규모 구매가 XAI 기업 하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드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시장을 그만큼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AI용 칩의 경우는 메모리가 많을수록 프로세서가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빨라집니다. 이 삼성이 엔비디아로 HBM 납품은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늦었지만 앞으로 AI 칩 2차 파동의 수혜를 입을 것이 확실해졌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리하면 삼성은 이제 엔비디아에도 조만간 그 HBM3E를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젠슨항이 이 가능한 빨리 삼성 HBM을 점검해서 공정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머스크가 30만 개 구매 의사를 밝힌 블랙엘 200에도 삼성 HBM3E가 탑재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AMD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HBM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까지 확보함으로써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엔비디아로 HBM을 납품함에 따라 HBM4에서부터 달라지는 베이스 다이 역할과 관련해서도 TSMC와 협력하는 길을 삼성이 조만간 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TSMC와 밀착 강도가 훨씬 더 강해졌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론 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TSMC가 5나노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스 다이에서 HBM4의 일부인 베이스 다이에서 연상도 일부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 업체와 TSMC 간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인데요. 삼성은 베이스 다이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 칩 자체가 TSMC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TSMC와도 베이스 다이와 관련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는 고대폭 메모리가 이제는 메모리가 표준 칩이 아니라 점점 더 맞춤형 칩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을 만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간의 협업은 가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와 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편으로 삼성은 탈 엔비디아를 위한 움직임도 늦춰서는 안 되는데요. 마칩 개발 등을 통해서 GPU와 HBM 조합을 대체할 다른 조합, NPU와 LPDDR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칩의 조합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뒤져 있는 HBM 경쟁에도 분발은 해야 되겠죠. 특히 마이크론이 HBM3E에서 소모 전력을 크게 줄인 메모리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바짝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그 AI 칩 패키징 설비 부족에 대비해서 삼성이 대표 주자로 있는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대만 디지타임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점도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삼성으로서는 HBM 공급과 함께 일단은 HBM과 엔비디아 GPU를 함께 패키징하는 턴키 수주도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젠슨항의 발언과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서 왜 삼성이 엔비디아를 잡아야 하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